내 인생을 무너뜨린 건 며느리가 남기고 간 낡은 셔츠 한 벌에서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충격을 느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63이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외동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3년째 살고 있었다. 남편은 6년 전 해외 출장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싱가포르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대형 트럭과 충돌했고 현지 병원에서 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화장된 유골함을 들고 돌아왔을 때 나는 그게 정말 남편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그저 영사관 직원이 건네준 서류 뭉치와 사망진 단서만 믿을 뿐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민준이는 착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했고 3년 전 수진이와 결혼했다. 수진이는 첫인상부터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였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말수가 적었고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처음엔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려니 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조용했다.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고 집안일도 나름 잘 도왔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녀의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고 가끔 혼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신경 쓰였다. 수진아, 괜찮아? 내가 물으면 그녀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다. 네, 어머님. 괜찮아요. 그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다. 마치 녹음된 음성 같았다. 결혼 3년 차, 우리 집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민준이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저녁 8시쯤 돌아왔다. 수진이는 파트타임으로 근처 카페에서 일했고 나는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 저녁 식사는 늘 3명이 함께했다. TV를 보며 밥을 먹고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수진이는 거의 말이 없었다. 민준이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말을 걸어도 그녀는 그랬구나 한마디로 끝냈다. 나는 그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 민준 오빠랑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나는 자리를 피해줬다. 부부 사이의 대화니까. 그런데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민준이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민준이의 외침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수진이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수진아, 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수진이는 문을 닫고 나갔다. 나와 민준이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내일 수진이 찾아가서 이야기해볼게. 민준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이의 친정 주소를 알아냈다. 민준이가 결혼 전에 한 번 갔던 적이 있다고 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그 집으로 향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몇 번을 더 누르자 문이 열렸다. 수진이의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모양이다. 어머님 왜 여기까지?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수진아,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응.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다. 집안은 어둡고 냉랭했다. 거실 한쪽에는 짐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민준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내가 물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손을 떨며 물컵을 집어들더니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숨긴 게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뭘 숨겼는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낡은 남성용 셔츠였다. 흰색이었지만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셔츠. 이거 우리 집 방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었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셔츠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라벨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셔츠는 남편이 즐겨 입던 브랜드였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마지막 출장 갈 때 입고 갔던 바로 그 셔츠였다. 이게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시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다. 뭐라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말을 이어갔다. 시아버지는 6년 전 싱가포르에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아니, 사고는 맞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실종되셨어요. 현지 경찰도 시신을 찾지 못했대요. 그런데 유골함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영사관에서 처리하면서.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 나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물었다. 수진이는 얼굴을 가렸다. 한국이요, 서울 어딘가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다니. 6년 동안 나는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다. 제사를 지내고 추석마다 성묘를 갔다. 민준이도 나도 그가 죽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살아있었다고?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왜 돌아오지 않은 거야? 나는 울분을 토해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어머님,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가 제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수진이가 남편의 첫사랑? 아니, 남편이 수진이의 첫사랑? 말이 돼. 나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너 민준이 아내잖아. 그럼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대체 뭐였어? 수진이는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민준 오빠를 만났을 때 그냥 평범한 연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시아버지 사진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제가 10년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10년 전? 나는 계산을 했다. 10년 전이면 수진이는 22살, 남편은 55이었다. 말도 안 되는 나이 차였다. 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알바하던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분은 자주 오셨고 저한테 친절하셨어요. 나이 차이는 컸지만 저는 그분한테 끌렸어요. 우리는 몇 달 동안 만났어요. 비밀 연애였죠. 그분은 결혼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했어요. 나는 속이 뒤틀렸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상대가 지금 며느리였다는 게 더 끔찍했다. 그럼 넌 그걸 알면서 민준이랑 결혼한 거야?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준 오빠 만날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사진도 장례식 사진밖에 못 봤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식 준비하면서 옛날 가족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결혼을 취소했어야지. 나는 소리쳤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고 민준 오빠도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는 과거니까. 그게 괜찮을 일이야?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민준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편 때문이었던 거잖아. 수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민준 오빠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뭐? 나는 다그쳤다. 수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이 연락을 했다고? 수진이에게? 뭐라고 연락했는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메시지를 보여줬다. 저장된 번호 없이 온 문자였다. 수진아, 나야. 놀랐지? 나 살아있어. 만나자.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가 나한테가 아니라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다. 그래서 만났어? 나는 물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카페에서. 언제? 나는 날짜를 물었다. 수진이는 대답했다. 작년 봄이요. 작년 봄.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수진이가 외출한다고 하면 그냥 보냈고 민준이도 회사에 있었다. 그 시간에 수진이는 남편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시아버지는 사고 후에 기억을 잃었대요. 싱가포르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자기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났대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떠돌다가 최근에 기억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그럼 왜 집으로 안 온 거야? 나는 울분을 터뜨렸다. 왜 나한테, 민준이한테 연락 안 한 거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시아버지가 어머님한테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나한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건데? 나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시아버지는 저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과거에 저를 정말 사랑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남편이 나를 버리고 며느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이게 무슨 드라마보다 더한 악몽인가?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엔. 민준 오빠한테 미안하고 어머님한테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계속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리고 저도 흔들렸어요. 흔들렸다고? 나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수진이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시아버지를 잊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민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니.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서 민준이 옆에 누워 있으면서 그녀는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남편이랑 다시 만나려고? 나는 차갑게 물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저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 수 없어요. 민준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님한테도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어디서 남편을 만나는지 당장 말해.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말 안 하면 경찰 부를 거야.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보험 사기야. 당장 말해.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렀다.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나는 그 주소를 메모하고 집을 나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 배신감,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택시를 타고 그 오피스텔로 향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렸다. 정말 남편이 거기 있을까? 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까?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이었다. 나는 수진이가 알려준 호수를 찾아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었다. 6년 전보다 훨씬 늙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내 남편이었다. 당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후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들어와. 나는 멍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간단한 가구만 놓여 있었고 생활감이 거의 없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앉지 않고 서서 그를 노려봤다. 설명해봐.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사고 후에 정말 기억을 잃었어. 몇 년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몰랐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었어. 현지 경찰이 신원 확인을 했지만 내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어. 그럼 기억이 돌아왔을 때 왜 연락 안 한 거야? 나는 다그쳤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기억이 돌아왔을 때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 중매로 만났고 의무감으로 살았어. 민준이 때문에 참고 살았지.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나와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다니. 나는 30년 넘게 그와 함께 살았다. 물론 완벽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그래서 수진이를 선택한 거야. 내 며느리를. 나는 울분을 토해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는 내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10년 전에 만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그리고 가족 때문에 헤어졌지.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였어. 그런데 기억이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 너무 놀랐어. 그리고 다시 그녀를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며느리를 유혹한 거야. 내 아들의 아내를. 나는 소리쳤다. 남편은 얼굴을 찡그렸다. 유혹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과거에도 지금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럼 민준이는?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물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민준이는 미안하지만 이해해줘야 해. 나는 수진이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민준이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이 사람은 정말 제정신인가? 자기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며느리와 함께하겠다니.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당신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받았던 그 돈. 남편이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거였다. 내가 파고들어야 할 지점. 그건 영사관에서 처리한 거야. 나도 몰랐어. 남편은 변명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3년 전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던 적이 있었다. 사망 확인 재조사를 한다고. 그때는 그냥 절차상 확인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다. 당신 진짜 사고 당한 거 맞아? 아니면 일부러 죽은 척한 거야?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진짜 사고였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신 지금 보험 사기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거 알아? 사망보험금 받아놓고 살아있으면 범죄야. 내가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 그가 변명하려는 순간 나는 핸드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했다. 지금까지 한 말 다 녹음됐어. 수진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것, 나한테 돌아가기 싫다는 것 다 증거로 남았어. 남편은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 왜 이러는 거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왜긴 뭐가 왜야. 당신이 날 배신했잖아.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아들을 버리고 며느리랑 도망가려고 했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말이야, 나 당신이 수진이 만나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이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믿었다. 뭐?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작년 여름부터 당신 미행했어. 수진이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사설탐정 고용했거든. 당신들이 만나는 카페, 이 오피스텔 다 사진 찍어뒀어.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가 물었다. 나는 냉소를 지었다.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 당신 보험 사기 건도 조사했어. 싱가포르 병원 기록, 영사관 서류 다 확인했어. 당신 사고 난 거 맞긴 한데 경상이었어. 입원도 일주일밖에 안 했어. 그런데 사망 처리된 거 이거 누가 조작한 거야?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다. 말해. 누가 도와줬어? 혼자서 이런 걸 할 순 없잖아. 내가 다그치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현지 브로커야. 돈 주고 서류 조작했어. 사망 진단서도 화장 증명서도 다 가짜야.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내가 6년 동안 모셔왔던 유골함은 빈 것이었다는 말인가? 나는 제사를 지내고 눈물을 흘리고 남편을 그리워했는데 그는 살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 정말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를 넘어 허탈함이 밀려왔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행복? 당신 혼자만 행복하면 돼. 나는? 민준이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나는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당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연락하지 마. 안 그러면 이 녹음 파일 경찰에 제출할 거야. 보험 사기죄로 감옥 갈 준비해.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제발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마. 아들이 알면. 알아야지.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알아야 해. 나는 차갑게 말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눈물을 흘렸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다.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를 지켜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 수진이 찾았어?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옆에 앉았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들을 준비됐어? 민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얘기인데?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놨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수진이와 과거의 연인 관계였다는 것,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것. 민준이는 듣는 내내 말이 없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거짓말이지?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진이는 내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민준이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주먹으로 벽을 쳤다. 욕을 하는 민준이를 처음 봤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뭐가 잘못된 거야? 왜 다들 나를 배신하는 거야? 민준이의 울음소리에 나도 눈물이 났다. 나는 그를 꼭 껴안았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수진이가 잘못한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녹음 파일,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 보험 사기 정황.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그리고 중혼 시도도 될 수 있어요. 수진 씨와 재혼하려고 했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소할 겁니다. 남편을.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경찰이 남편을 체포했다. 보험 사기 혐의였다. 수진이도 공범으로 조사받았다. 뉴스에도 나왔다. 6년간 사망 위장한 남성, 며느리와 불륜 발각.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민준이는 힘들어했다. 회사도 휴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했다. 나는 민준이 옆에서 그를 지켰다. 우리는 함께 치료를 받았다. 심리 상담도 받았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다. 남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진이는 공범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혼은 성립됐다. 민준이는 위자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나와 민준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다. 민준이는 회사에 복직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다. 나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집에 와서 말했다. 엄마, 나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소개해줄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 민준이도 웃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민준이는 결혼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착하고 따뜻한 여자였다. 나는 결혼식장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출소 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나는 이제 손주를 기다리고 있다. 민준이 부부가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나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할머니가 될 것이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그걸 배웠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믿기 힘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